자, 오늘부터는 프랑스의 삼인주의라고 불릴 수 있는 연대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프랑스에는 삼인주의란 말 대신에 연대주의란 말을 쓰는 것이 맞고요. 또 당 이름도 레옹 브루저가 1903년인가 만들었던 급진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셜 디모크라시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프랑스의 연대주의는 이 영국의 페비안 소셜리즘이나 독일의 소셜 디모크라시나 거의 유사한 문제의식과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담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회학자로 드리카임이 있고, 그 정책적인 실질적으로 정책을 위반하고 국가를 세운 레옹 브루주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리카임은 사회학자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회학자고, 레옹 브루주아는 뭐 현실 이 정치인으로서 대통령까지 한 사람입니다. 일단 연대주의가 뭔지를 잠깐 보고, 그 드리카임에서 연대주의라는 말이 어떻게 응용되고 있고, 또 레옹 브루자는 그걸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원래 연대주의란 말은 로마 시대 때 쓰였던 말입니다. 오블리가치오 인 솔리둠이라고 하는 걸로 무한 연대, 연대 책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한 걸 내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진다 같이 공동으로 그런 의미로 오블리가치오 인 솔리둠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그러다가 18세기가 되면 개인과 사회의 상호 책임이라는 말의 의미로 쓰여졌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되는 이제 사회적인 도덕의 기반이 되는 얘기가 됩니다. 거기에 바로 뒤르카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뒤르카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연대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잘 아는 사람과 연대하는 건 뭐예요? 내 학교, 내 가족. 이거는 뭐 쉽죠. 내가 잘 모르는 사람, 하고의 연대가 어떻게 가능해질까? 이걸 고민한 겁니다. 왜냐하면 드리카임이 그 학문적인 활동을 했던 18세기 1890년대부터 한 1920, 30년대까지는 아주 급격하게 산업 발전을 지면서 사회가 변해가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통 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산업 사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전통 사회라고 하는 것의 사회적인 기반을 드리카임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계적인 연대 사회라고 봅니다. 기계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산업 분업론이라는 게 그 드리카임이 썼던 그 박사 논문인데, 기계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기계적이라는 말이 내가 사람들과 알고 지내는 그 형식이 전통적이라는 거죠. 뭐예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같이 태어났던 사람, 응? 동질성의 연가죠. 동질성, 나하고 비슷한 사람. 근데 유기적인 연대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잘 몰라. 근데 노동분업에 의해서 생기는, 노동분업이라는 것도 뭐예요? 내가 자동차를 만들고 너는 부품을 만드는데 너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네가 만든 부품이 불량품이면 내가 만든 자동차도 불량품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유기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 연대는 어떻게 가능하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돌아가면서 좀 쉬어가면서 하는 얘기를 보면 우리 사회는 전형적인 기계적 연대 사회죠. 내 같은 고향 사람, 그럼 뭐 보지도 않고만 차라만 무조건 찍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문중이야 이러면 또 뻑 가는 거죠. 우리 문중 사람이야. 그 다음에 뭐 저 사람은 전라도야, 나는 경상도야, 난 충청도야 이러면 또 지역 연대가 굉장히 많죠. 우리는 지역 연대가 아니고 지역 이기주의죠 거의. 안 물어보죠. 니 어디고, 고향이 어디고, 이래서 나는 어디야, 그러면 아 너는 난데,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른 고도 산업 사회를 만들었지만 우리의 정신 구조나 도덕적인 기반은 굉장히 전통적인 기반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한국 정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기계적인 연대에서 유기적인 연대로 이행을 못한 거야. 우리는 물질적인 구조나 정치적인 구조는 엄청나게 반영이 됐는데 우리의 정신, 윤리, 도덕, 정의 이런 걸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철학적인 기반은 여전히 기계적인 연대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응? 나하고 같은 사람, 우리 문중, 나하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듀르카임은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겁니다. 그래야만 사회가 통합이 되고 그래야만 사회가 안정이 된다. 그 와중에서 이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 당시에 이제 제3공화정 시대의 프랑스의 사회상이 어떠냐면 전형적인 마크시즘과 전형적인 보수적 리버럴리즘이 충돌하던 시대예요. 제3공화정이라는 게 언제냐면 1870년 비스마르크가 독일 이 프랑스를 침공해서 루이 보나파르트가 황제에서 쫓겨나고 도망가고 다시 공화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혼란스럽겠어요. 한 19년 가까이 루이 보나파르트가 황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거부감, 민중과 좌파들이 보수 사람들에 대해 갖는 어떤 독재 정치에 대해서 갖는 거부감, 그러니까 다 민중주의로 가는 거죠. 노동자 연대로 가는 거예요. 1870년에 3개월 동안 파리 코뮌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노동자들이 3개월 동안 그 부르주아 정권이 도망가고 산 사이에 3개월 동안 노동자들이 모여서 너 장관해, 너 뭐해 이러면서 자치정부를 만들어서 노동자 정부를 최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독일군에 의해서 몇천 명이 몰살당하죠. 그게 파리 코뮌이란 말이에요. 최초의 노동자 정부였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있으니까 이 노동자 운동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또 하나는 역으로 19년 동안 부르주아 그 독재를 했으니 얼마나 다시 왕가를 복원시키고 싶은 보수주의 세력이 강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880년대, 90년대의 프랑스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한쪽은 극단적인 보수주의, 한쪽은 극단적인 막시즘. 여기에 이제 듀리카임이 제동을 건 거죠. 그 둘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 바로 이 유기적 연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소위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주 그 당대의 프랑스의 사회적인 혼란, 갈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드레피스 사건. 뭔지 알아요, 조교 선생님? 처음 들어봐. 드레피스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장교가 있었어요. 프랑스 장교. 대위쯤 됐는데 이 사람이 그 군의 고급 정보를 독일에게 넘겨줬다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이 사람을 사형시키려고 이제 거의 사형까지 갔어.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수 진영 쪽의 정치인들이 이 소위 좌파, 이 진보 쪽, 좌파 쪽 정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작 정치를 했다는 걸 웬만한 사람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니까 이민족 출신이고 거기도 유대인에 대한 그 어떤 반감도 있었단 말이에요. 진보 쪽은 외국인 유대인도 다 합치자는 거고 보수 쪽은 안 돼. 우리끼리 혈통주의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거의 이 간첩죄로 사형까지 갈 뻔했는데 그때 전혀 좌파도 우파도 아니었던 에밀 졸라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문학가죠. 에밀 졸라. 알죠? 에밀 졸라라고 하는 문학가가 당대 신문에다가 어마어마한 글을 논평을 남겼어요. 그 제목이 자큐즈예요. 자큐즈. 나는 고발한다. You accuse, 그러니까 자큐즈. 나는 고발한다. 뭘 고발하냐면 지금 이 드레프스 사건이라고 하는 게 프랑스의 아주 지식인 사회의 전형적인 그 면모고 갈등의 면모고 부끄러운 면모. 드레프스가 죄 없는 거 다 알지 않냐? 이거 공작 정치하는 거 다 알지 않냐? 빨갱이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 거 다 알지 않냐? 왜 그만두냐? 그래서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지만 난 이 사건에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보수도 진보도 다 고발한다. 이런 그 아주 유명한 그 신문에 사설을 냈고 이걸로 그 당시에 이제 지식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지식인의 입장이 뭐냐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예예요. 그러나 하여튼 그 드레피스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800년대, 90년대 이후 프랑스가 얼마나 진보와 보수로 혹은 리버럴리즘과 막시즘으로 분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듀르카임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뭐냐면 막시즘이라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집산주의고 너무 지나치게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특히 노동조합 운동 이거 반대 많이. 노동조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를 이름을 빌린 그것도 집산주의. 그러니까 집산주의라는 게 뭐예요? 개인의 어떤 개성이나 창의성을 무시하는 어떤 집단주의, 곧 독재라는 거예요. 그 반대. 그다음 보수주의라는 건 뭐예요? 왕정 복구하겠다는 건데 그건 혁명의 가치를 지속할 수가 없다 이런 거. 나는 이 프랑스의 연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왜 중요하냐면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그 지금 비슷한 시기에 와 있었다.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보수의 그 고리타분함과 진보의 어떤 고집에 진보의 고집과 보수의 고리타분에 우리 한국 정치도 지금 뒤처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는 프랑스식의 연대주의의 역사와 철학을 보면 우리 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이 디르카임과 레옹 부르주아 얘기를 조금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끝냅시다.